네, 오늘은 홍콩 현지에 나가 있는 이하림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 과장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루어진 FOMC 결과에 대한 전망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엇갈렸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엇갈린 건지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인플레이션은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전망 또한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라 연준이 피벗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반면 SV은행 사태와 같은 고금리에 따른 은행 위기가 점점 여러 다른 은행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금융 안정 위험을 배제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준의 과제는 현재 경기 침체 없이 은행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과제가 전과 비해 훨씬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월가의 리서치 기관 비앙코 리서치의 회장도 이번 FOMC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확실한 FOMC라고 지적했습니다. 꾸준히 금리 정책을 시장의 예상 범위 내에서 운용해온 FOMC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며 FOMC의 금리 결정이 매우 불확실한 흔치 않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어제를 기준으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2일 모기지 금리 인상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동결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되돌려져야 할 것이라며 여름 이후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금리 인상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간밤 연준에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연말 기준금리는 5.125%로 전망하였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아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는데요. 동시에 연준은 보다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금융 안정도 동시에 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금리 결정 발표 30분 후 뉴욕의 3대 지수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4월의 기자회견 후반부에 필요한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반응과 옐런 재무부 장관의 불확실한 예금자 보호 발언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1.6% 언저리의 수익률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SVB 사태로 은행권 위기가 크게 불거졌죠. 은행권 위기 속 미국 주식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미국 증시는 지난 일주일간 은행 시스템 안정 기대 및 개별 테크 기업의 강세 속에서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수합 협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 강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예금 보장 범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장중 한때 60% 가까이 급등하면서 금융주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알파벳 등의 주요 테크 기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화요일 종가 기준 S&P 500 지수는 3월 월초 대비 플러스의 수익률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완화되고 있는데요. 은행발 리스크 이후 3월 17일 3.81%까지 급락했던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21일 다시 4.17%까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FOMC 회의 이후 3.98%까지 빠지면서 아직은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따른 알림은 조금은 시시상조일 수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취약성이 부각되기 시작됐고 아직은 은행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소들에 대해서도 현재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국내 모 생명사의 전액연금 펀드 운용에 기반이 되고 있는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인공지능 기반 미국 주식시장 월간 위험 예측 모델에도 지난 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 징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험 수치가 50을 넘어 시장 위험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번 달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을 인공지능 모델이 연초부터 경고하는 양상입니다. 네, 인공지능 모델이 미국 시장에 대해 위험을 경고한 것이 정말 신기한데요. 그럼 어떤 근거로 인공지능이 위험을 경고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인공지능 기반 미국 주식시장 월간 위험 예측 모델은 현재 약 70개 정도의 시장 변수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한 달간의 주식시장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번 달 인공지능이 보는 주요 변수로는 주로 주택시장 지표가 많이 잡혔는데요. 특히 얼마 전까지 연준 위원들이 취약한 요인으로 꼽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축폭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케이스-힐러 주택가격지수는 8개월 동안 상승폭을 축소해 2022년 2월 수준으로 돌아간 반면에 미국 RCA 상업부동산 가격은 12월 연속 하락하며 2021년 10월 수준까지 급락하였습니다. 무기지 금리가 2022년 1월 3.2%에서 2023년 3월 6.6%까지 높아지면서 무기지 대출 리파이낸싱 비중이 동기간 65%에서 29%까지 줄었지만 주거용 주택은 매물이 나온 후 판매까지 2.9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현재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 둔화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주거용 대출보다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비중이 낮은 편인데요.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상환의 부담이 커지고 은행들의 상업용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리파이낸싱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렇게 은행 시스템이 취약한 국면에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미국 지역은행들이 대출 자산 중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약 24%를 고려해 보았을 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 금융기관들의 자금 유출이 전개되면서 발생될 여러 관련 리스크들을 현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은행과 중소형 은행으로 갈수록 대출 자산 중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미국 지역은행 관련 노이즈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연준의 정책 기조와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한 시장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